오늘 공부할 부분은 행정법의 법원이라는 겁니다. 법원. 법원이라는 것은 법원. 모든 법은 법원이 있지. 그래서 행정법의 법원, 형법의 법원, 민법의 법원, 그지? 다른 법에 비해서 행정법 법원이 좀 다양한 것이 특색입니다. 법원이라는 게 뭔지부터, 그지? 법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이 존재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제일 쉬운 방법이지, 그지? 법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구분해? 성문법과 불문법 이렇게 구분하잖아, 그지? 두 번째는 법의 인식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지? 어떤 것을 법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바. 그지? 이걸 인식 근거라고 그래. 법 실정주의자들은 말이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자기가 경험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법이라고 했다는 거지, 그지? 그렇게 보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성문법만 법이 될 수도 있다, 그지? 근데 이제, 뭐 대개는 어쨌든지 법원이라는 것은 성문적인 것과 불문적인 것 이렇게 구분한다, 그지? 전 시간에 행정법의 특징은 성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 그랬지, 그지?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지? 왜냐하면은 나한테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지. 그래서 다른 법 분야에 비해서 성문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지. 근데 사실 어떤 나라가 성문법주의냐 불문법주의냐 하는 것은 무엇하고 관련 있는가 하면 헌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영미법계는 불문법계 국가라고 말하잖아, 그지? 헌법이 없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떤 나라를 성문법계 국가냐 불문법계 국가냐를 말할 때는 헌법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는 점, 그지?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은 있지. 불문법계 국가에서도 성문성을 요구합니다, 그지? 영미법계에서도 있잖아. 행정법만큼은 불문법으로, 뭔 소리야? 성문법으로 되어 있다, 그지? 참 재밌게도 말이야. 성문법계 국가인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 그지? 불문법계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이나 미국이란 말이지, 그지? 그러면 행정법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면 어디가 더 많을까? 미국이 더 많을까?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가 개수가 더 많을까? 그지? 나도 세보진 않았어. 느낌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지, 그지? 어떨 것 같아요? 응? 충분히 많을 것 같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있잖아. 내가 안 세봤지만 미국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뭐 쓸 필요는 없는 거지. 정확하지 않아. 어떤 놈이 세보고 독일이 더 많다 이러면 할 말은 없어. 근데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바는 있잖아. 성문법계 국가는 해석법학 중심이지, 그지? 해석법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조문을 두고, 그지? 법 조문을 잘 만들어서 다양한 경로로 활용한다는 거지, 그지? 불문법계 국가는 있잖아. 뭐 판례법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되게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법에 관한 한 어떤 행정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을 자꾸 만들고자 한다는 거지, 그지? 새로운 현상이 생기면 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요. 독일에서는 새로운 현상이 생겨도 종래에 만들어져 있는 기본적인 그 법들을 해석을 통해서 운용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강하다는 거지, 그지? 사회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법들이 많이 생기지, 그지? 특히 무슨 그지? 전자거래에 관한 이런 법들, 뭐, 전자서명, 뭐, 완전히 전자인정에 관한, 그러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정하는 과정에서 쭉 외국의 사례를 이렇게 보면, 대륙은 주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민법도 그런 거 아니야, 그지? 민법이라는 것이 모든 유형의 거래 현상을 규율하는 법이잖아. 그러면 전자적인 거래도 규율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런 것들을 그런 민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활용하려고 해석을 통해서 노력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근데 미국 같은 법을 뭐 새로 만들어서 바로 해결해 버리는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다는 점, 그치? 그래, 두 번째 보면 행정법의 법전화, 그지? 행정법은 있지. 법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법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그런 법 영역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묶어 놓은 것 이런 말이지, 그지? 그래서 민법전, 형법전, 헌법전, 뭐 헌법전은 많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민법전, 형법전. 독일 시스템은 각 영역별로 이렇게 법전화되어 있지. 사회복지법전, 뭐 전자법전, 뭐 그래요. 그런데 행정법은 법전화가 참 어렵다, 그지? 왜냐하면 행정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뭡니까? 너무 다양한 영역을 규율하고 있어서 통일된 규율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지? 두 번째는 법의 역사가 조금 얕습니다. 일천합니다. 그지? 법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법리가 개발이 제대로 안 돼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통일된 법전을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통일된 법전의 노력의 제일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행정절차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지? 그래. 우리나라도 행정절차법이 있어. 그죠?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다음 행정법의 성문법은 자 여기 설명할 거 많습니다. 행정법의 성문법은 중에 최고의 정점에 있는 거는 뭐? 헌법이야, 그지? 헌법도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그지? 행정법은 뭐라고 설명했더라? 행정법은 뭐라고 설명했지? 누구한테 물어봤고? 경호. 네, 행정법 뭐라고 설명했지? 뭐라고요? 행정에 관한 법인데, 그래. 행정의 무엇과 무엇에 관한 법입니까? 그래.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다, 그지? 조직과 작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은 헌법도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근데 어떤 교과서도 헌법이 행정법의 법원이다라고 이렇게 명기해 놓은 교과서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지? 내 책을 빼놓고는, 그지?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안 써놓는 거야. 몰라서 안 써놓는 게 아니라. 예. 행정법의 법원은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규칙. 이거 지난번에도 했지만 또 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자치법규로서의 조례규칙. 이 모든 것이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법원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 법이 존재하는 모습이야, 그지? 그래서 행정법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구나, 이런 말이잖아, 그죠? 예, 그래요. 근데 말이야, 행정법은 법이라 그랬거든, 법. 법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과연 이 모두가 다 법이냐? 아니면 여기서 법이라는 것을 조금 골라낼 수 있을까? 그지? 이렇게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거지. 자, 명령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지? 내자로 무슨 입법? 행정입법이라 그랬다, 그지? 행정입법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행정이 주체가 된 입법이야, 그지? 행정이 만든 법이라는 뜻이야, 그지? 의회가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얘가 법률이 본연의 입법이겠지, 그지? 행정입법은 사실은 그리 바람직한 어떤 전형적인 모습은 아닐 수도 있어, 그지? 그래요. 그 다음에 규칙은 있잖아. 규칙은 조직 내에서만 유효한 규범이에요. 무슨 조직? 행정규칙. 자,
모든 종류의 규칙은 사실은 있잖아. 그 조직 내에서만 유효한 규범을 규칙이라고 말합니다. 그지? 학교 내에서만 유효한 규범을 뭐라고 불러요? 학칙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거는 학교 규칙의 준말이겠지. 그지? 회사 내에서만 유효한 규범을 사칙 내지 사규 이렇게 부른다. 그지? 그거는 회사 규칙의 준말이겠지. 그지? 그래요. 동창회에는 뭐가 있어요? 동창회 회칙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거는 동창회 규칙의 준말이란 말이지. 그지? 그거는 뭡니까? 조직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행정에 쓰여지는 규칙을 행정규칙이라고 말합니다. 그지? 이것은 행정 조직 내에서만 유효한 규범이 되겠습니다. 그지? 조직 밖에서는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래요. 그래, 조례규칙은 지난번에 했다, 그자? 자, 그럼 이 중에서 있잖아. 행정법의 범주는 어디까지라고 말할 것이냐? 이 전부를 말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어디까지만 말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단 말이야, 그지? 첫 번째 논의, 요런 거죠. 요까지만 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법규설이라고 말합니다. 법규설. 행정규칙까지 포함하는 견해를 행정기준설이라고 말합니다. 행정기준설. 자, 뭔가 쓸 때는 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 그지? 법규설이라는 말은 있잖아. 법규인 법원만 법원이라는 말이지. 예. 법규는 뭐라 그랬지? 조창준. 법규는 뭘 법규라고 그랬지? 법규는 뭡니까? 그래. 땡. 시간이 지났습니다. 얘나야 날 보죠. 그래요. 법규는 뭘 법규라고 그랬지? 녹화 부분에서 빼줄까? 자, 유경. 법규는 뭐야? 법규는 있잖아. 웬만하면 외울 거는 좀 외워주세요, 용민아. 그지? 법규는 뭐라고 했지, 용민아? 아, 그래요. 자, 잔소리 한마디 합니다. 예습을 해오면 더 좋겠지, 그지? 행정법은. 예습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 복습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절망적인 학문이 되고 맙니다. 공부하기 싫은 학문. 왜냐면 있잖아.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게 금방 좀 공부를 안 해놓고 중간고사 때까지 쌓아두잖아, 그지? 그러면 그냥 이번 학기는 접어둘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때 복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복습의 방법은 있잖아. 이 강의 내용을 녹화해서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적당히 적어 놓은 다음에 있잖아. 책을 읽어보면서 자기가 다시 노트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지? 책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지. 그지? 책도 두껍지도 않잖아, 사실. 그지? 하루에 몇 페이지 나가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그지? 그리고 책도 내가 다 읽지도 않아. 그지? 그래서 내가 하는 설명을 잘 듣고 책을 집에 가서 곰곰이 읽어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지? 그래요. 난 여러분 있잖아. 이 시간에는 막 두꺼운 책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두꺼운 책을 보면 있잖아. 공부가 많이 된 학생들은 상관없는데 안 된 학생들은 행정법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시간에 지금은 행정법 1시간 1, 행정법 1은 있잖아. 행정법을 나한테 좀 만만한 과목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과목으로 만드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내가 거기다가 컨텐츠를 잘 넣어서 좀 내공을 키우는 거는 조금 그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이 돼. 너무 성급하게 많은 거를 취하려고 하지도 말고 있잖아. 차근차근 해가면 행정법이 어렵지 않구나. 그 뒤로 뭐 두꺼운 책을 보든지 백과사전을 보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중요한 개념들은 그때 이렇게 머리에 넣어두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규라는 거는 있잖아. 뭐라 그랬어? 권리나 의무에 관한 규범이라 그랬다. 그지?
요까지만 법규가 된단 말이에요. 그지? 자, 사실은 내가 하나 더 설명하려다가 갈등을 하다가 뒤에 할까 지금 할까 말하는데 조금 더 근본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가 법규가 되는지. 사실 세상 일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동의하지 않은 바에 의해서 내가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의무를 부여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의무를 부여하면 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근데 사실은 우리는 많은 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요. 군대 갔다 왔을 만한 사람이 별로 안 보이네. 변지웅, 군대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그지? 그래요. 나는 늘 이 예를 듭니다. 변지웅이 군대를 갔다 온 이유는 뭘까요? 뭘까? 지웅이는 왜 군대를 갔을까? 어느 날. 자연스럽게 답하면 됩니다. 아직 안 배웠잖아요, 이 내용, 그지? 예. 병력의 의무. 병력의 의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지? 의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지? 그래요. 병력의 의무는, 우리 지웅이가 동의한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됐다고. 답을 바로 이야기해버리네. 그래요.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됐다는 것은 누가 동의했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동의했어, 안 했어? 선택의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의무적 동의? 그지? 이런 걸 의무적 동의라 그러지, 법학에서는. 자의에 의한 동의가 있고요. 의무적 동의, 의무적으로 동의하는 거. 그래요. 우리 지웅이가 있잖아. 군대를 간 이유는 병력법에 의해서 가게 된다. 그죠? 맞나? 그 이유에는 뭐 있겠어요? 헌법에 있는 병력의 의무에 의해서 가게 되겠지. 그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있잖아. 병력법상의 병력의 의무나 헌법상의 병력의 의무, 이런 의무들은 사실은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지? 사실은 동의 없는 동의 없는 법적인 의무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법적인 의무는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지?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잖아. 법이 성립하는 절차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그지? 법은 뭐에 의해서 성립하게 됩니까? 의회에 제정이 됨으로써 성립되는 거지, 그지? 의회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지? 국회의원은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습니다, 그지?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동의를 한다는 거지, 그지? 예. 사실 내가 시원이한테 이 분필, 야 이거 나한테 100원에 살래? 이렇게. 그리고 얘가 산단 말이야, 그지? 요런 거는 개인들 간의 약속, 개인들 간의 동의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요런 약속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계약이라고 말한다, 그지? 계약은 곧 둘 간의 법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 그래서 모든 종류의 권리나 의무는 있잖아. 동의 또는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지? 이게 뭐라고, 약속이나 동의를 통해서 뭐가 생긴다고? 법이 생기고 권리나 의무가 생기는 거지, 그지? 내가 김시원이한테 돈 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지? 그러면 일정한 시기가 되면 돈 100만 원을 주고 얘는 또 나한테 나중에 돈 1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거지. 그지? 예. 어려운 말로는
대여금, 금전 대여 계약이라 그러겠지, 그지? 돈을 빌려주는 계약, 그지?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생깁니까? 나는 채권자, 채무자가 되지, 그지? 계약을 통해서 뭐가 생겨? 권리, 의무가 생긴다, 그지? 오늘 나는 버스를 타고 왔단 말이야, 그지? 500원을 내고 버스를 탔어, 그지? 그거 뭡니까? 내가 500원이라는 금전을 주고 나는 버스를 탈, 버스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그지? 얻게 되는 거고, 500원은 의무가 되는 거고, 상대방은 태워줄 의무, 500원을 받을 권리,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지? 약속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권리나 의무가 생기는 거야, 그지? 여러분, 나중에 배우지만, 나중에 배울 것도 없지. 요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권리나 의무를 법률적인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또 요걸 다른 말로는 법률적인 관계라고도 말합니다. 권리, 관계, 의무, 관계 이럴 때는 법률 관계라고 설명하고요. 권리, 의무 그 자체는 법률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지? 예. 어쨌든지 중요한 건 있잖아. 동의라는 것을 통해서 법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우리 어저께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지? 법규라는 거는 뭐를 통해서만 창조된다고 배웠어요? 법률을 통해서만 창조된다. 그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야, 그지? 예. 그 이유는 뭡니까? 법률은 간접적으로라도 내가 동의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그것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단 말이야. 창조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행정이 하는 입법도 국민을 구속하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물론 그 법규를 있잖아. 창조는 뭐에 의해서만 합니까? 법률에 의해서만 창조가 되지. 그런데 그 법규적인 내용을 있잖아. 규정하는 것은 명령으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위임도 있지, 그자? 그래서 위임을 통해서도 국민을 규율할 수도 있고요. 또는 위임이 아니더라도 이미 창조된 내용을 법률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법규적인 내용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두기도 하지, 그지? 그런 걸 이제 집행에 관한 규정이라 하는데, 그런 것들도 명령에서는 두게 됩니다. 어쨌든지, 법률이나 명령까지는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는 그런 규범이 된다는 거지, 그지? 근데 규칙은 있잖아. 규칙은 국민들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직 밖에서만 조직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조직 밖에. 자, 행정은 여기 있어. 행정 안에서만 유효한 규범이야, 그지? 행정 밖에 누가 있어요, 사실은? 국민들이 있잖아, 그죠? 국민들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행정규칙은. 자, 이렇게 보면 행정법의 법원은 어디까지냐? 법규설이냐, 행정기준설이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화택?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생각에는? 자, 법규설이 맞습니까? 행정기준설이 맞습니까? 행정기준설이 맞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죠? 성현재, 네 생각에는 어때?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행정 규칙도 더 간접적일 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권리에 영향을 끼치니까 법적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는. 그래요? 좋은 의견이야. 송준호? 잘 모르겠습니까? 수업에 집중해 주세요. 이승훈, 네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요. 이유는 똑같아? 우리 성현재랑? 그래요. 김나희? 그래요. 남하경? 행정기준설이
아이, 딴 데다 뭘 기대하는데 계속 딴 같은 거만 하니까 재미없잖아. 김래준, 너 어때? 그래. 고마워. 법교수를 택한 이유는 뭐야? 이유를 듣고 싶어,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있잖아요, 여러분. 답을 안 보고 나서는 나는 이런 걸 택해 주길 바랍니다. 그게 더,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뭐야? 권리 의무에 관한 것만 우리는 법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행정법의 법원이라는 거는 법이 존재하는 모습인데 법은 요까지 요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만 나는 법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는 법이라고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해야지 법치주의에 더 부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책에 보면 뭐 다스서리, 행정기준서리 이런 게 눈치껏 아니야. 그거는 내 설명을 부가해서 들어야지 그때 이해가 되는.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법규설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 왜냐하면 권리나 의무에 관한 규범이 법규인데 말이야. 권리나 의무를 규율할 수 있는 그런 법만이 법원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행정규칙까지 법원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있잖아. 이거는 법치주의를 조금 흔들 수도 있는 그런 베이스가 좀 깔려 있어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있지. 왜 행정기준설이 다수설이 되는가 하면 다른 법하고는 달리 있잖아. 행정공무원들은 행정규칙하고 법을 잘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 실무계에서는 공무원들은 법이나 규칙이나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교수가 행정법 교수는 공무원들을 교육할 일이 무지하게 많아. 그럼 공무원 교육은 여러분 이제 뭐 5급이 되거나 7급, 9급이 되거나 뭐 이렇게 공무원 교육원에서 연수를 받지 공무원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신임 교육 뭐 이런 걸 하러 간단 말이지. 여러분 이제 입사한 공무원들은 이런 이야기,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끄덕끄덕 그립니다. 그지? 제일 수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9급으로 들어오셔서 6급이 되신 분들이요. 한 30명 공무원 근무하신 분들. 이분들은 행정법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지. 그냥 실무를 통해서 알게 된 거, 그지? 학문적으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고, 그지? 예전에는 고등학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사회 이런 거 시험 봐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지? 그런 분들은 법하고 규칙이 다르다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법은 지켜도 되고 규칙은 안 지켜도 되는 사실은 결국 뭡니까?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좀 그런 거거든. 그렇게 설명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이 실무를 압니까? 이렇게. 근데 사실은 끝까지 잘 설명을 듣고 나면 그렇긴 합니다. 끝까지 다 설명을 듣고 나면 그렇긴 하지만 실무계에서는 법과 규칙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규칙을 배우지만 규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되지는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 법적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 안 지켜야지 돼. 그런데 공무원들은 무조건 지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지에 대한 상황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지, 그지? 상황적인 판단이 되는 사람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법학자도 그 상황에서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지 안 지켜도 되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지, 그지? 그런데 만약에 그걸 준수하지 않았다가 국가 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너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이 사람이 징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규칙을 그대로 준수한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경우에 이 사람은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준수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대통령이 그 푸드트럭을 해라, 그지? 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주 정밀하게라도 말이야. 정밀하게 법과 규칙을 파악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지킨단 말이지, 그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융통성을 안 부린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 어쨌든 행정기준설이라는 것은 다른 법의 경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걸 판단하는가 하면 법의 상대방, 법이 적용되는 수범자를 기준으로 해서 법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법만큼은 있잖아. 법을 집행하는 자를 기준으로 해서 법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행정기준설이 이게 다수의견에. 자, 그러면 요 자치규범으로서의 조례와 규칙은 뭐에 가까울까? 명령에 가까울까? 규칙에 가까울까? 정광성 하품하지 말고. 어디에 가까워 이게? 얘는 명령에 가까울 것 같아, 그지? 맞습니다. 명령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있잖아. 얘는 법규가 아니게 다시 말해서 법규 아니에요, 광성아. 법규? 맞습니다. 법규 맞습니다. 다만 뭐야? 법규인지 여부는 있잖아. 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지? 국민인 개인을 입장으로. 다만 범위가 다른 거 아니야, 그지?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범위, 그지? 공국민,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얘도 법규는 법규야, 그지? 그래서 우열을 굳이 따르자면 있잖아, 그지? 순서가 이래야 돼. 얘가 제일 낮아. 그래서 행정법의 법원은 저렇다, 그자? 누가 닫아놨? 자, 그 다음에는 그래 불문법원이라는 거 있네. 자, 불문법원은 세 가지 있다, 그지? 관습법이라는 게 있고, 그지? 관습법, 그 다음에 판례법, 그 다음에 조리라는 게 있다, 그죠? 자,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다, 그지? 우리 법학계로는 안 배운 학생들도 많으니까 찬찬히 잘 들으면 될 것 같아, 그지? 관습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관행이 법이 된 것을 말한다, 그지? 관행. 그래서 관습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인 관습이 법적인 확신을 얻으면 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지? 사실인 관습이라는 것은 뭡니까? 관행이 누적됨을 말하는 거지, 그지? 어제도 이렇게 해왔고, 오늘도 이렇게 해왔어, 그지? 그러면 내일도 이렇게 할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인 관습, 관행의 누적을 말한다, 그지? 그 다음에 법적인 확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지? 법적인 확신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야, 그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바뀌면 법이 바뀌게 되는 거지, 그지? 옛날에는 이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별로 나쁜 것이라고 보지 않아? 그러면 사회적인 공감대가 바뀐 거지, 그지? 그러면 그 법이 폐지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는 거지, 그지? 대표적인 거 보세요. 간통 같은 거. 법적인 공감대가,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참 조심스러운 거는 있잖아. 법은 법과 사회 현상의 관계에서 있지. 법은 선도적이어야 될까? 아니면 좀 후행적이어야 될까? 후행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근데 어떤 사람들 막 연설할 때 보면은 법이 선도적으로 법이 선도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지? 법이라는 건 있잖아. 사회 현상을 보면서 뒤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뭐를 만드는 거야? 권리나 의무에 관한 룰을 만드는 거라서 잘못 만들면 피해자가 엄청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현상을 좀 보면서 피해자가 제일 적을 수 있는 그런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조금 뒤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 근데 금방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법적인 확신을 법적인 확신이라는 게 확인되는 것은 뭐를 통해서 확인됩니까? 결국은
판례나 헌재 결정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지, 그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그때 가시화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지 특정한 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 그런 자들이 결정을 너무 이르게 하면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래. 그래서 사실인 관습과 법적인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지? 국가의 성인은 필요하게 안 필요하게? 국가가 굳이 성인할 필요는 없어. 그지? 근데 요거 국가의 성인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논의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결국은 국가의 성인을 통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습이 있는지, 어떤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판례나 헌재 결정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거든. 그건 뭐야? 확인한다는 것은 판례나 헌재 결정에서 그걸 다룬다는 것은 국가가 승인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그지? 이게 요건은 아니란 말이야, 그지? 요건은 아닌데 결국은 얘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판례법은 뭡니까? 판례법은 선판례 구속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지? 선판례 구속주의. 먼저 나온 판례 구속된다, 그지? 좀 이따 설명합니다, 그지? 조리는 있잖아. 조리는 이런 겁니다. 어려운 말로는 사물의 본질이라고 말하는데, 사물의 본질이 조리야. 교과서에는 이렇게 설명하지. 근데 이렇게 쓰면 이해가 안 돼, 그지? 변지용 이해 안 되지. 조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적 가치야.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해. 이런 사항은 평등의 원칙 이런 거 다 동의하잖아, 그지? 뭐 신뢰보 이런 거 다 동의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런 사회 구성원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적 가치를 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려운 말로는 사물은 원래 그렇다. 원래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다. 이런 뜻이겠지, 그지? 좀 더 쉽게 말하면 조리는 있잖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바. 뭐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예, 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말하는 거거든, 사실은. 자, 하나씩 합니다. 자, 관습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민중관습법이 있고요. 민중관습법은 민중들이 만든 관습법이야, 그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행정법입니다, 그지? 공법으로서의 관습법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행정선례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민중관습법과 행정선례법 두 가지가 있어. 예? 민중관습법의 대표적인 거 보면 책에 어떤 게 있어요? 이법권이라는 게 이법권. 여기 이제 관습법으로는 이법권. 요것이 관습이 나중에 실정법화 됐어. 지금은 수산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산업법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어업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어업권하고 사실은 비슷한 거, 이렇게 비슷한 거. 바다에서 양식을 하려면 이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야 되겠지, 그지? 예. 여러분, 바다는 있잖아. 나중에 많이 배우지만 요거를 공유수면이라고 배워요. 공유수면. 응? 수면은 수면인데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수면이야, 그지? 바다를 공유수면을, 바다 표면. 예? 공유수면을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져야지 양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요 지역을 계속적으로 사용해. 이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있잖아. 야, 요는 1년 동안 갑이라는 사람이 사용해. 여기서 요까지는 어리 할게.
뭐 3년이 지나면 병의하고 정의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룰을 만들어서 바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서 권리를 획득하면 그게 이법권이 되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하는가 하면 행정관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 신청을 해서 그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런 실정법상의 권리가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관습법상의 권리를 이법권이라 그래. 그 다음에 그 또 뭐 있노? 그 책에 보면 뭐 온천 사용권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하천 용수권, 관계 용수권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예. 관습법은 있잖아. 관습법은 주로 뭐를 통해서 뭐와 관련되어서 많이 발달하게 되더노? 다 물과 관련되어서, 그지? 민법상의 관습법도 다 물과 관련돼서 발달하게 됩니다. 왜 그래?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 예. 자, 행정선례법은 행정선례가 법이 되는 거지, 그지? 말 그대로. 예. 행정상의 관습법을 말한다, 그지? 예. 특별히 설명할 거는 없어. 하나 더 할게. 관습법 효력 부분, 효력. 효력은 있잖아. 보충적인 효력만 같습니다. 보충적 효력. 보충적 효력은 무슨 말이야? 보충적 효력은 실정법에 의해서 규율되지 않는 빈틈이 있을 때 그런 말이야, 그지? 실정법에 의해서 충분히 규율되지 못할 때 보충적으로만 효력을 갖는다는 게 보충적 효력입니다. 내가 왜 이걸 설명하는가 하면 민법에서는 변경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논의가 있어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변경적 효력이 있다. 아니다. 이거 보충적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법에서는 있잖아. 변경적 효력에 대한 논의는 없어. 언제나. 예, 이거는 관습법은 보충적으로만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례법. 판례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선판례 구속주의를 말한다, 그지? 예. 보통 우리는 판례법주의 국가를 어떤 나라들을 판례법주의 국가라고 말합니까? 영미법계 국가를 판례법주의 국가라고 말합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잔소리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일어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화장실은 있잖아. 그 전에 갔다 오세요. 그 후에 75분 참을 수 있습니다. 그지? 75분을 못 참는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뭔가 이상이 있는 거야. 제발 일어나지 마. 나 제일 싫어하는 게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학생. 돌아다니는 학생. 내가 이 클래스 정도를 맥시멈으로 보는 게 200명을 두고 내가 행정법을 강의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강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강연. 뭐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뭐 노트북 하는 놈 뭐 혼낼 수도 없고 혼을 잘 내지 않습니다. 내가 맞을까 봐. 겁이 많습니다. 자, 판례법주의. 영미법계 국가를 판례법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면 그 이유 할까? 대륙법계 국가에서, 그거 하지 마.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똑같아. 답은. 우리나라에서 판례법은 법원인가 여부. 자, 자기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례법은 법원인가? 그지? 방보연? 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판례법은 행정법의 법원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백민철, 그래. 판례법은 법원이다, 아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을 것 같습니까? 정재원, 법원인 것 같습니까? 법원이라는 것은 있잖아. 법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이런 뜻이야, 그지? 그래요. 사실 행정법의 법원이냐 아니냐는 있잖아. 정밀하게 보는 경우하고 또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는 경우 구분할 수 있겠다, 그지? 아주 정밀하게 보면 법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지? 법원이라는 거는 이거거든. A라는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판단의 근거가 이 판례법이다 그런 뜻이거든. 우리는 A라는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판단의 근거가 건축법 땡땡조에 의하여 형법 땡땡조에 의하여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법원인 거지, 그지? 근데 A라는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사건의 판례를 근거로 이렇게 하지는 않지, 그지? 그래서 정밀하게 말하면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지? 그런데 실제로는 말이야, 실제로는 판례와 위반된 대부분 판례와 위반된 판결을 지방법원에서 내렸어, 그지? 우리는 자 심급제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1심, 2심, 3심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 항소라 그래.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것을 상고라 그래, 그지? 여기까지는 무슨 심? 사실심, 그지? 상고는 뭐? 법률심이야. 법률심이라는 것은 사실적인 판단 관계는 더 이상 안 다툽니다, 그지? 어떤 놈이 새로 등장했다, 이런 사실이 없었는데 새로 나타났다, 이런 거는 여기서는 다투지 않아. 여기서는 법의 적용만 다투. 모를까봐 이야기하는 거야. 관계는 없지만 지각하는 거하고 별로. 근데 만약에 있잖아, 지방 1심이나 2심에서 종전의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리면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지? 상고 이유라고 말해.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법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지?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 가면 2년 동안 내내 판례 공부만 합니다. 여러분 로스쿨 가면 있잖아. 로스쿨 수업은 행정법은 사실 별로 안 다릅니다. 행정법은 판례를 많이 안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하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는 아예 판례 하나도 안 한다고 그래. 행정법 시간에는. 근데 이제 민법이나 형법, 상법 이런 거는 판례 비중이 학부 수업보다 우월등이 높습니다. 판례를 거의 소재로 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 왜냐하면은 트레이닝 과정이 실제로 더 짧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나면은 연수라는 게 없잖아. 그냥 3년 하고 나서 바로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사법시험은 사법시험 합격하고 2년 있다가 변호사가 되는 거, 그지? 그래서 실제로는 법원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죠?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례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적인 구속력은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판례 변경을 위해서는 전원 합의체에서 해줘야 된다, 그죠? 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정의감에 비추어 그럴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전부를 조리라고 한다, 그지? 이 조리는 있잖아, 사실 법 일반 원칙하고 동의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 일반 원칙은 조리로서 설명이 됩니다, 그지? 법 일반 원칙이라는 것은 뭐야?
그 법관계 전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룰을 말하는 거지, 그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 하면 행정법 전반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룰을 말한다, 그지? 그래서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뭐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은 굳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이란 말이지, 그지? 그런 것들을 법인 일반 원칙이라 하고, 그것들은 또 다 조리로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이런 거야. 법 일반 원칙에 해당되는데 성문화되어 있으면 조리는 아닌 거야. 조리는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조리는 있잖아.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적용이 되겠어요? 제일 나중에 적용이 되겠어요? 제일 나중에 적용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행정법 일반 원칙, 평등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합니다. 자기구속의 법리를 배우면서 평등의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자, 자기구속의 법리에 사실은 뭐가 생략된 말인가 하면 행정의가 생략돼 있어.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이렇게 말합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예, 그래. 자꾸 저쪽에만 쓰게 되네. 여기 쓸게.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자기구속의 법리라고 할 때 이 자기는 뭐를 말하는 걸까? 자기구속의 법리라고 할 때 있잖아. 행정은 자기는 뭐를 말하는 걸까? 자, 내가 문제를 이렇게 냈어. 행정은 땡땡에 구속된다. 행정은 요 관로에 구속된다 하면 관로에 뭐 들어가야 돼? 우리 배운 지식에 따르면 구필모? 네, 뭐 들어갈까? 행정은 뭐에 구속이 된다? 처분에 구속이 됩니까? 행정은 처분에 구속되면 안 되고 지가 하는 게 처분이야. 뭐에 구속이 돼야 되겠어요? 행정은 그래, 법에 구속이 된다라고 말해야 되겠지, 그지? 이게 무슨 원칙이야? 법치주의 원칙이지, 그지? 예. 법에 종속된다. 법률 우회 원칙 뭐 이런 거잖아. 자, 행정은 법에 구속이 되는 게 원칙이야, 그지? 예, 그거를 법은 행정 스스로가 아니고 남이잖아, 그지? 그래서 행정의 타자 구속의 법리라고 그래. 타자, 다른 놈 그런 말이야, 그죠? 다른 타자, 놈자자잖아, 그지? 다른 놈의 구속이. 요건 다른 타자라는 거는 뭐야? 법을 말하는 거다, 그지? 예, 그래요. 근데 행정은 타자 구속이 원칙이야, 그지? 행정은 법에 구속이 되는 게 원칙인데, 행정이 자기의 구속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지, 그지? 구속되는 경우도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설명한다, 그지? 요거는 자기라는 것은 누굴까 그러면, 자기라는 것은 누구게? 정재헌? 누굽니까, 자기는? 행정입니다. 그지? 행정. 행정이 행정 스스로에 구속되는 걸 말해. 그래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성진이, 요거는 행정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면, 쓰면 뭐라고 쓸까? 행정 뭐에 구속된다고 쓸까, 우리가? 작용에 구속돼서는 안 되겠죠. 지가 하는 게 작용이니까. 그지? 예. 아까는 뭐 했어? 행정은 법에 구속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 법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설명해야 되겠지, 그지? 행정 뭐에 구속이 될까? 영실이 누가 그 답했어? 빨리 주워 담아서 주워 먹어야지, 빨리. 행정 뭐에 구속이 됩니까? 다시 이야기해줘. 아까 말한 사람들. 행정 규칙에 구속이 됩니다. 행정 규칙에 구속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말이지. 행정은 지가 만든 규칙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그지? 쉽게 말하면 행정은 자기가 행정 집행함에 있어서 룰을 만들어 놓고 그 룰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그지? 그래요. 아주 중요한 사례를 하나 합니다. 여기서. 자,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서 자기란 행정, 구체적으로는 행정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치? 예. 그래요. 행정 규칙은 또 물어봐야지. 박지인? 네, 그래요. 행정 규칙은 법입니까? 아닙니까? 법입니까? 땡. 그래요. 정준영, 행정규칙은 법입니까? 아닙니까? 법이 아닙니다. 그지? 왜? 국민한테 규율되지 않고 행정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지? 맞습니까? 예, 지인아, 맞아? 아까 그렇게 설명했지.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 대답 못한다고 부끄러워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여기 있는 125명 중에 한 110명은 같은 입장입니다. 적어도 맥시멈이야, 맥시멈. 15명이 맥시멈이야. 110명은 미니멈. 대부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만 몰라 절대로 아니야. 자, 이런 사례를 듭니다. 그지? 이게 제일 적합한 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늘 같은 예만 들어서 내 스스로 좀 식상하긴 한데 제일 적당한 예라서 이걸 드는 거야. 강원도에 가면 있잖아.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교원 인사규칙을 두고 있어요. 교원 인사규칙. 요 근거는 있잖아. 근거는 교육부 장관 훈령이야. 교육부 장관 훈령. 훈령이 뭔지는 여러분 나중에 배우지만 어쨌든지 행정규칙이라는 거지. 그지? 예. 상위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인사규칙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야. 예.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에서 만든 교원 인사규칙은 1970년도에 제정이 돼서 있잖아.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네.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1급지에서 3년에서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1급지에서 3년에서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1급지가 있으면 2급지도 있고 3급지도 있겠지. 그지? 1급지라는 것은 살기 좋은 곳 의미합니다. 그지? 대도시. 그지? 3급지는 깡촌을 의미하겠지. 그지? 뭐 도서 벽지 상간 근무하기 싫어하는 곳. 그지? 그래. 그래서 이런 말이야. 쉽게 말하면 2급지나 3급지에서 고생하면 1급지로 갈 수 있는데 1급지에서는 요 기간 동안밖에 못해. 그지? 요 기간 넘으면 또 내려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좀 순환해서 근무하자 이런 뜻이야. 그지? 예. 그래서 아무나 예를 들게. 상현이라는 학생이 선생님이 있었어. 이 선생님이 있잖아. 이 선생님이 강릉에서 저기 깡촌인 인제에서 근무하다가 강릉으로 왔어. 그런데 강릉에서 2년 근무했는데 다시 또 다른 깡촌인 양구로 전보 명령이 내려졌어. 깡촌이라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이 있을까봐 그냥 예로 드는 것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뜻이지. 그지? 그래. 양구로 이제 전출 명령이 내려졌어. 전출 명령. 자, 요 상현이라는 사람은 있잖아. 상현이라는
학생이래. 내 이름 보고 해서 그래. 요 교사는 있잖아. 요 2년 만에 양구로 전출하라는 이 전출 명령에 대해서 다툴 수 있겠는가, 그지? 이런 말입니다, 그지? 다툰다는 말은 요 전출 명령을 위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뜻이야, 그지? 예, 그래. 요걸 해봅니다. 여기까지 좀 지울게. 예. 자, 위법한가 봅니다, 그지? 전출 명령. 사실은 사례 문제를 다툴 때는 있잖아. 요 앞에 전출 명령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이런 것도 다투는데 그런 건 여러분 소송법 안 배웠으니까 안 해도 되고 있잖아. 필요한 것만 합니다. 그죠? 전출 명령이 위법한가 해봅니다. 그지? 예. 이제 물어봐야지 재미있겠지. 정우상? 네, 그래요. 전출 명령 위법할까 안 할까 이유를 설명합니다. 양구로, 그지? 예. 2년 만에, 그지? 3년, 요지는 뭐야? 3년 있을 수 있는데 2년 만에 보냈다? 나 열받는다, 이거야, 그지? 예? 예. 그래. 그 규정이 보호하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지 아닌지 문제를 볼 건데, 이거는 인사규칙이니까 원래는 대내적으로만 유효하니까 원칙상 안 될 것이지만 법의 일반 원칙, 뭐 예를 들어서 자기 구속의 원칙 적용이 되는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학생은. 김지연? 김지연? 네, 그래요. 네가 설명해 보세요. 쟤는 좀 알고 있는데 잘못 설명한 것 같아. 아니, 잘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알아듣기. 네? 아니야, 설명한 거를 뭐 틀렸다고 말해도 되고, 네 의견을 이야기해도 되고. 그래. 위법하지 않다. 예. 이유는 저는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원래 1970년대부터 있었던 그냥 어떤 규칙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앞에 설명하신 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앞에 설명한 애가 답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재미가 없어졌어요. 여기 이런 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은데 그래요. 저 학생이 고학년 학생인지 그래 재미가 없어졌다, 그지? 자, 순차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전출 명령의 근거는 뭡니까? 근거는 인사규칙이다, 그지? 요 근거인 인사규칙에 위반한 거는 맞지, 그지? 그지? 위반했다, 그지? 인사규칙에. 근데 인사규칙의 위반이 위법이냐, 이걸 판단한다, 그지? 위법이라는 것은 뭐의 준말이게? 법 위반의 준말이야, 그죠? 조금 더 정밀하게 말하면 법규 위반의 준말이거든. 법규에 위반한 거. 우리가 위법 말하는 것은 법규에 위반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법이라고 말하는 게 법규야. 근데 인사규칙은 요 행정규칙이라 그랬지. 교육부 장관 훈령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만든 얘도 행정규칙이란 말이야, 그지? 행정규칙이. 그래서 행정규칙 위반이지, 그지? 행정규칙은 법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게 인사규칙 위반은 위법은 아니다, 그지? 이렇게 일단 설명합니다, 그지? 전출명령은 인사규칙을 위반한 것이지만 위법은 아니다. 왜? 인사규칙이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예.
다시 전출명령은 인사규칙 위반인데 이것은 위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사규칙이 행정규칙이므로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므로 그지? 예.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 이 규칙은 1970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니까 45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지, 그지? 45년 동안 수많은 사례를 접했겠지, 그지? 수많은 사람들이 3년 있다가 3년 내지 5년 동안 있다가 갔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 사람한테만 2년 있다가 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위반이 되는 겁니까? 평등원칙 위반이 되는 거지, 그지? 평등원칙은 법 일반원칙이지, 그지? 법 일반원칙은 곧 법이야. 우리가 무슨 법 몇 조만이 법이 아니라 이 법 일반원칙도 법이라는 거지, 그지? 법 일반원칙을 위반한 것도 위법이 된단 말이야, 그지? 법 일반원칙 위반은 이거는 위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위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말이야. 행정규칙을 위반한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법 일반원칙인 평등원칙이 위반되기 때문에 위법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 자, 답을 결론적으로 있잖아.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은 스스로 정한 행정규칙에 구속이 되더라, 그지? 그런데 이렇게 적용하려면 행정규칙이라는 것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적용이 된 선례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비교가 되고 평등원칙을 적용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는 요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행정규칙, 재량준칙일 것, 그지? 행정규칙은 여러 가지 행정규칙이 있거든. 조직에 관한 규칙, 뭐 사무 배분에 관한 규칙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행정의 재량을 적어놓은 규율을 하는 행정의 재량의 룰을 정해놓은 거, 그지? 재량 준칙일 것. 두 번째는 1회 이상의 선례,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겠지, 그지? 형식적으로. 근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규칙이 있잖아. 지금 막 적용이 됐어. 지금 막 적용이 돼서, 지금 막 제정이 돼서 이 사람한테 최초로 적용됐어. 그러면 이 규칙을, 이 자기구속의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겠지, 그지? 그런데 이 뒤에는 이 한 사람한테만 적용되고 버릴 행정규칙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적용될 룰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적용되는 케이스라고 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이상하다, 그지? 그래서 있잖아, 요즘은 1회 이상의 선례는 사실은 필요 없다, 이런 견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회성을 전제로 한 규칙이 아니라면 어차피 비교 대상은 뒤에 또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앞에 설레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런 견해도 있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요건은 이 두 가지 요건이고, 그지? 이 전환규범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말이야. 자기구속의 법리는 이 말이지. 법규 아닌 거를 비법규를 법규로 전환시킨 거지, 그지? 그지? 행정규칙인 비법규를 법규인 걸로 전환시킨 거 아니야, 그지? 어떤 게 있어요? 평등원칙 같은 거잖아, 그지? 자기구속의 법리의 동원이 된 평등원칙과 평등규칙, 평등의 원칙과 같은 이런 원칙을 비법규를 법규로 전환시켰다고 그래서 전환규범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지? 자기구속의 법리하고 평등원칙을 같은 목차에서 쓰고 있는 이유를 알았다, 그지? 평등원칙이 자기구속의 법리를 뭡니까? 성립시키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잖아, 그지?
시간이 애매해서 제일 쉬운 거 하나 하고 마칩니다. 그 뒤에 보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 부당결부 금지 원칙. 자, 요거는 개념 설명을 하면 되는 거지, 그지? 행정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단을 활용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입니다, 그지? 목적과 수단이 부당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지. 예. 그 앞에 있는 비례 원칙도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자, 이 공장이야, 공장. 공장을 그리기 어렵네. 뭐, 어쨌든지 공장이야. 공장인데 있잖아. 폐기물을 배출해요. 폐기물을 배출하는 그런 공장이야. 그래서 이 공장에 대한 제재로서 전기나 수도의 공급을 이렇게 중단시켰어요. 예.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의 목적은 뭡니까? 폐기물 배출을 못하게 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게 행정의 목적이지, 그지? 그 목적으로서 전기나 수도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목적하고 수단 간의 관계가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지, 그지? 이런 게 부당결부된 거지, 그지? 그래서 옛날엔 이런 조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됐어요.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자,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출석 체크 좀 할게. 미안해.